이 숙제 해온 것 중에서 질문 좀 받을게요. 숙제 해온 것 중에서 질문 좀 받을게요. 42번이요. 네, 42번 하고요. 그 다음에 45번 하고요. 또요? 48번 하고요. 또 있나요? 53 하고요. 지금 안 풀었으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예. 이거 정말 넌 진짜 큰일 난다. 자, 앞에 있는 33번 아까 질문하셔서 요거 하고 까지만 좀 보고 가시죠. 좀 보고 가시죠. 자, 저희 33번부터 볼게요. 33번 보시고 여기에서 요 등비 수열에서 얘 극한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했었냐면 아래 범위에 따라서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총 4개로 나눠진다고 했었고, 그치? 그래서 이 각각에 따라서 R의 n제곱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n이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로 가면 잘 생각해봐. 자, 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0.5라든지 0.2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무한히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무한히 제곱하면 0에 가까워지겠지. 0에 가까워지겠지. 2분의 1을 무한히 제곱해봐. 그러면 무한이 되겠어? 0이 되겠어? 0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리고 자, 밑에 있는 거 볼까요? 자, 요거는 R의 n제곱이 뭐가 될까요? 무한대가 되겠지.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2, 3, 5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얘를 무한히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무한대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야. R의 n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자, R이 1이야. 그러면 1의 n제곱인데 n이 무한히, 1을 무한히 곱했어. 그러면 당연히 1이 되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R의 n제곱은 뭐가 되겠어? 그치. 얘가 플러스 1이 있다, 마이너스 1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진동이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33번에서는 좀 특이한 게 있어. 좀 특이한 게 있어. 뭐가 됩니까? 6일 때와 6보다 작을 때, 6보다 클 때. 그래서 6이 기준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요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경우. 요렇게 되는 경우를 보시면, 얘는 0이 되겠죠. 그러면 0이 되니까 0, 0, 6의 n제곱, 마이너스 6의 n제곱. 뭐가 됩니까?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R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자연수 R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제외하기로 하죠. 있나요? 제외하기로 하죠. 자, 지울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갈 때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이 6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로 나눠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R의 값이 자연수라 했으니까 뭐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볼까? 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4라고 한번 해보자. 4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극한값이 왜냐면 4의 n제곱은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냐면 6의 n제곱이 더 큰 놈이니까. 큰 놈이니까 얘는 생략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2, 3, 4, 5는 전부 다 된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6일 때는 어떻게 했지? 6일 때는 R의 값이 6일 때는 6의 n제곱, 6의 n제곱, 6의 n제곱, 6의 n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분자가 6이 되죠. 0이 되지. 0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R이 6보다 커졌어. 6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니? 뭐 7의 n제곱 이런 거라고 생각해봐. 7의 n제곱. 그럼 뭐가 됐지? 얘는 이 뒤에 있는 6의 n제곱을 생략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죠. 1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지. 됐죠?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2, 3, 4,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되겠지? 네, 잘했어요. R의 값이 1일 때는 뭐가 됩니까? 1일 때는 이거 집을게요. 이거. R의 값이 1일 때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될까요? 자,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R이 1, 2, 3, 4, 5 총 5개가 될 때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비슷한 문제가 34번 했으니까 이 34번 같은 문제는 뭐에서 나온다고? 시험 문제에 꼭 출제가 돼요. 쉬운 문제들로 꼭 출제가 되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쪽에 있는 42번 볼게요. 42번. 저희 이제 곧 유형설을 들어갈 거야. 1월달에 유형설을 들어갈 건데 여기서 정말 빼놓지 않고 나오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이가 소수 부분이래. 그러면 우리 루트 할 때 소수 부분, 정수 부분 맨날 했었잖아요. 그러면 소수 부분, 정수 부분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가 3n 전체의 제곱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n 플러스 1 전체 제곱은 뭐냐면 9n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요 가운데 껴 있으니 얘가 3n보다는 크고 3n 플러스 1보다는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정수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쵸. 정수 부분은 3n이잖아. 3n 이렇게. 네. 소수 부분은 뭡니까? 원래 거에서 정수를 빼면 되죠. 네. 3.4야. 정수가 3이야. 그럼 소수 부분 빼면 되잖아. 소수 부분 나오는 거.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소수 부분을 찾으시오 라고 했으니까 소수 부분은 지우게요. 소수 부분은 AN은 루트 여기에서 뭘 뺀 거? 3n을 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극한값 어떻게 찾습니까? 유리화해서 찾으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유리화해서 리미트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쉬워요. 자, 다음 볼게요. 45번 볼까요? 45번. 자, 요거 뭐일 것 같아요? 부등식이 이렇게 띵띵띵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뭐이겠어? 샌드위치 정리, 조임 정리 기억하시면 돼요. 조임 정리. 그래서 얘를 AN을 구해잖아. 자, 밑에 봐봐, 밑에. 자, 이런 꼴로 고쳐야 돼. 그래서 양변을 뭘 하면 될까? 제곱할게요. 얘가 모든 항이 양수로 있으니까 양변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플러스 4. 그러면 얘 AN, 이거는 9n의 제곱 플러스 316, 12n 플러스 4. 이렇게까지. 맞나요? 자, 그러면 양변에 n 제곱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n 제곱으로 나누시면 9n 제곱 플러스 4. 그 다음에 얘가 n분의 an 남을 거고 n 제곱에 9n 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니까 자, 양변이 어디로 갑니까? 2차분의 2차일 거니까 그치? 1분의 9에서 9로 가시겠죠? 그래서 극한값 9가 나오시겠죠? 문제 어렵지 않아요. 이거 전부 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이 47번이요. 47번. 네,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인데요. 그죠? 얘가 등비수열에 모두 수렴하도록 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 등비수열 수렴 조건이 뭐였습니까? 수렴 조건. 기억나시나요? 네.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첫째 항이 0이거나 혹은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에 등호 들어가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첫째 항, 자, 둘 다 해야 하니까 두 개의 범위를 구해가지고 두 개의 교집합을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요. 얘가 첫째 항이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0이 되는 거, 즉 x가 2분의 7인 거와 그 다음에 얘가 또 범위 이렇게 갈라주시면 x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양변 7을 빼시고 양변 7을 뺐어요. 그 다음에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등호 여기 쪽에 들어가면서 이렇게까지 됐죠? 자, 우리 해당하는 범위가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를 잘 못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발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거. 자, 두 번째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 그러면 로그 3의 x가 2가 되게 하는 거니까 x는 9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1까지인 거니까 양변 2를 더해서 로그 3의 x 3. 그러면 x가 뭐부터 뭐까지입니까? 3부터 시작해서 3의 세제곱 27까지겠죠. 그래서 겹치는 거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겹치는 거 뭘까요?
겹치는 거 없나요? 마이너스 3이네. 3.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요? 어디야? 3. 아, 미안해요. 이렇게 겹치는 거 어디입니까? 3부터 시작해서 4까지 하시면 되죠. 그죠? 네, 겹치는 거 3부터 시작해서 4까지 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그래서 수렴 조건 꼭 기억해 주시고, 왜냐면 여기 등비 수열에서 수렴 조건하고 우리 오늘 배울 등비 급수에서의 수렴 조건이 조금 비슷하면서 달라요. 그리고 요거는 계속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밑에 있는 48번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자, 모든 양수 R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이렇게 나오는 순간, 아, 우리는 범위를 쪼개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요런 문제에서는 힌트가 또 있다? 힌트 뭐가 있죠? 힌트 뭐가 있냐면 양수래잖아. 자, 힌트 양수입니다. 그러면 R의 범위가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안 해도 뭐로 하면 될까요? 0부터 1까지 하고 1일 때 하고 1보다 클 때 요거 3개만 하면 되는 거지. 굉장히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져. 그러면 여기 R의 n제곱은 뭐가 되죠? R의 n제곱은 0이 되는 거였잖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됩니까? 0 플러스 1에 0 마이너스 r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r 플러스 3이 되는군. 근데 그것이 2분의 3이군 이라고 하시면 r의 값은 뭐가 됩니까? 여기서 찾은 r의 값은 2분의 3이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우리 범위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네, 0부터 1까지의 r의 범위에서 찾으라고 했으니까 2분의 3은 이 바깥의 범위죠. 그래서 이거는 버리시죠. 이렇게. 자, 두 번째. R이 1일 때는 됩니까? 안 됩니까? 1을 직접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R에다가 1을 무조건 다 집어넣어지. 그래서 2분의 3이 되네요. 그래서 요거 맞습니다. 요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R이 1보다 클 때는 R의 n제곱이 뭘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 했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즉, 뭐만 가져오시면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개수만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요게 R의 n제곱 플러스 1에 R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니까 앞에 있는 개수분의 개수 뭡니까? 1분의 R만 가져오면 되죠. 됐죠? 그것이 2분의 3이다 라고 하시면 R이 2분의 3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2분의 3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종 찾고자 하는 범위 뭡니까? R의 값이 1일 때하고 2분의 3일 때니까 두 개의 합을 구하시오. 2분의 5라고 하시면 되겠죠. 문제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온다 했어. 이런 것들 범위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우리 뒤에 있는 미분 쪽을 가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우다 보면 나 쪼개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 하세요. 그래서 지금 조금 잘 알고 가시면 돼요. 자, 뒤쪽에 있는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자, 여기 53번 어려워 보여서 질문했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까지 숙제를 해오라니까 왜 여기는 왜 한 명도 해오지 않았는가. 도대체 쉬운 것만 할 거면 수능을 가지 말고 수시를 갈 거면 내신이라도 잘 받든가. 내신도 그지같이 받았어. 모의고사도 못 풀었어. 그건 어떻게 할 거니? 네, 너무 뼈를 때렸나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할 거잖아. 확률 같은 경우에는 문과 과목이라고 또 안 할 거고, 미적분은 또 지랄 같다고 또 안 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네. 복제점 하면서 열심히 보고 있어요. 수학 중심은 기본적인 기본 문제야. 아직 유형사 안 들어갔다 했어. 자,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네. 위에 저는 계속 벌써예요. F1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F1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F1은 그냥 X에다가 말 그대로 1을 대입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1 대입하면 4분의, 그치? 얘가 1이 될 거니까 얘도 1이 될 거지. 1이 될 거지. 그래서 a-2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그랬더니 뭐가 되죠? 4분의 a가 돼요. 네. 4분의 a. 그러면 다시
f의 4분의 a가 4분의 5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시오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4분의 a를 대입해야 돼요. 자, 우리 f1을 구하는 거는 그냥 1을 대입한 거니까 굉장히 쉬워. 굉장히 쉬워. 그래서 위에 거는 또 지울게요. 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그치? 뭐 리미트 안 먹이는 거니까. 4분의 A가 4분의 1을 범위가 집어넣어야 돼. 그치? 얘 집어넣는 거에 대한 범위를 나누셔야 돼요. 범위를. 네, 실수라고 했어. 양수라고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치? 네. 양수라고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치? 그래서 한번 넣어볼까?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하시면 될까요? 자, 우리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었지? x의 범위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4개로 나누라고 했었지. 자, 나눠서 직접 구해보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x의 n제곱이 뭐라고 했었어? 0으로 간다 했었지.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2분의 1에 5제곱, 100제곱, 1000제곱 이렇게 되면서 0이 가까워진다 했으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0, 0 이렇게 될 거지. 그래서 얘는 2x가 돼요. 이렇게. 맞나요? 뭐야? 얘가 0, 0 되잖아. 0, 0. 네. 그러면서 1분의 2x가 돼버려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한 번 더 볼까요? 이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잖아. 자, x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이렇게. 됐지?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앞에 있는 개수분의 개수를 가져오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조금 알아보기 편하게 뭐로 할 거냐면 3의 x 2n제곱 플러스 1에 a-2에 x 앞으로 내와야지. 왜냐면 똑같이 2n제곱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2n제곱, 2n제곱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fx는 3분의 a-2의 x 이렇게 되겠죠. 앞에 있는 개수만 가져오는 거니까 3 이렇게만 가져오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만 가져오는 거니까 요 fx는 요게 돼요. 자, x가 1일 때는 뭡니까? x에다가 진짜 1을 집어넣으면 띵띵띵 다 나오시겠죠? 자,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fx는 4분의 1 집어넣으면 a가 나와요. 그죠? 자, a가 나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x의 2n제곱은 짝수제곱 있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1이 돼요. 그래서 4가 될 거고 위에 x의 2n 플러스 1제곱은 홀수제곱이잖아. 홀수.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나오시면 결국에 fx는 4분의 마이너스 a가 나와요. 4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 구했어. 다 구했으니까 이제 요걸 한번 해보죠. 요걸 네, 계산 한번 해볼까요? 4분의 a를 집어넣으면 4분의 5가 나왔대. 첫 번째 요 첫 번째 식에다가 한번 집어넣어보죠. 첫 번째 식에다가 뭐 하면 됩니까? 4분의 a를 집어넣었더니 4분의 2a가 나오고 그것이 4분의 5래. 이렇게. 그러면 a가 뭐가 나오죠? 2분의 5가 나와요. 이렇게. 됐나요? 자, 우리 집어넣은 요 뭐야? 4분의 a가 범위가 언제일 때야? 이렇게 될 때지. 이렇게 될 때지. 애초에 요 집어넣은 요 4분의 a에 이렇게 값이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면 a 범위가 마 4부터 시작해서 4까지의 범위에 해당합니까? 해당하는 거 맞죠? 2.5니까. 그래서 2분의 5 맞습니다. 2분의 한쪽에다가 적어둘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이야. 이런 식 두 번 구해야 돼. 두 번 구해야 되니까 굉장히 짜증나요. 식도 구해야 되고 요것도 대입해야 되니까 굉장히 짜증나. 자, 그러면 다시 야, 두 번째에다가 집어넣을게. 두 번째 여기 식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4분의 a를 집어넣을까? 자, 여기에다가 4분의 a를 집어넣었더니 4분의 5가 나왔대. 자, 양변에 4 곱할 거고 양변에 또 3을 곱하면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는 0이 될 거고요. 3, 5 마이너스
A 값이 마3 또는 5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A 중에서 어느 게 맞을까를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는 애초에 여기 X가 절대값이 1보다 클 때잖아. 그러면 4분의 A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즉 이렇게 될 때, 그러면 A 값이 4보다 크거나 혹은 A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이렇게일 때 찾아야 되는 거니 뭡니까? 마이너스 3은 안 돼요. 5는 맞아요. 그래서 5를 집어넣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런 식이야, 요런 식. 요런 식. 자, 두 번째 도 볼까요? 두 번째. 지울게요, 또. 자, 그 다음, 여기도 똑같아. x에다가 1이래. 그러면, 4분의 a가 1일 때, 4분의 a가 나오는데 그것이 4분의 5래. 그러면 a가 5일 때야. 근데 여기서 말한 거는 a가 4일 때네. 그래서 요거는 아니야. 이런 식이야. 됐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또 여기 x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4분의 a가 마이너스 1일 때래. 그럴 때 요 놈이 마이너스 4분의 a가 4분의 5가 나왔대. 근데 요쪽에서는 a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왔는데 요쪽에서는 a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왔잖아. 그래서 성립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a가 지금 총 2개가 나왔으니까 요거 해주시면 되겠지요. 요거 2개 더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이거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저희 이거 영상 올라가요. 영상 올라가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그죠? 자, 급수 가도록 하죠. 급수 갑니다. 자, 앞에서 우리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했어요. 자,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은 뭐였었냐면, 사실 함수의 극한하고 거의 유사했어. 함수의 극한. 자, 함수의 극한은 훨씬 더 쉬웠는데요. 왜 쉬웠냐면 얘는 뭘 이용하면 됐었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만 하면은 얘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대충 봤었어. 그래서 요 보통에 대한 극한과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주의하고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든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든지 0 곱하기 무한대 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변형해서 정리해서 극한값을 구했었지. 됐죠? 자, 그런데 수열의 극한도 이거랑 완전하게 똑같아요. 다만 뭘 그릴 수 없어? 그래프를 한정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수렴과 발산을 다시 배웠었는데 이 수렴하는 거는 완전하게 똑같은데 발산하는 게 하나가 추가가 됐었죠. 어떤 거 추가됐어요? 그치. 플러스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함수가 똑같은데 뭐가 추가됐으니까 진동이 됐었습니다. 그쵸? 진동이 하나 이상의 수렴값, 즉 1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라든지 아니면 5 됐다가 0 됐다가 라든지 그래서 마치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의 값에 딱 머물러 있지 않고 두 개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얘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점점 커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진동하는 수열이었었어요. 이것도 저희 발산 쪽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급수라는 거는 뭐냐면 급수 왜 안 지워지지? 자, 급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 수학 1에서 했었던 내용과 수학 2에서 했었던 내용이 드디어 짬뽕 되기 시작해요. 수학 1에서는 저희가 수열의 합을 공부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수열의 합. 그래서 등차 수열도 합했고 등비 수열도 합했고 그래서 그런 공식들도 구했었고 그 다음에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같은 것도 했었고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런데 수2에서는 뭘 했었냐면 1단원에서 무한대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었어요. 무한대.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무한히 더하겠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할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 수열이 있는데 이걸 무한히 1원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데 그럼 뭐가 되겠어? 어마무시하게 큰 수가 되겠지. 셀 수 없는 어마무시하게 큰 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무한대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유추할 수 없다니까? 항상 유추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 경우도 생기고 발산하는 경우도 생겨요. 얘가 무한히 더하는데 하나의 값에 모이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발산하는 경우도 생긴다니까?
심지어는 모두 있어요. 발산 중에서 진동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그냥 극한보다 한 번 더 발전해 나가는 거라서 문제가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가 있으면 뭐가 많이 나오겠어? 당연히 급수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겠죠. 네, 극한을 먹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하고 갈 거예요. 조금만 하고 갈 거야. 급수의 성질 정도까지만 하고 갈 거예요. 네. 네, 많이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저희 목표가 뭐라고? 1월 달부터는 유형설을 시작할 거고요. 2월 달부터는 뭐 한다고? 수능 특강이 들어가요. 수능 특강. 네. 제가 필요하면 뭐 특강 부분도 말씀드릴 건데요. 요새 뭐 사회가 힘들잖니? 네. 그래서 저도 조금만 벌려고요. 네. 왜요? 어머니 아버니 힘들잖아. 내가 정말 그래서 여기는 내가 진짜 최소 2년 3년을 가르친 애들이 많아. 그래서 저기 같은 경우는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가르쳐서 예별이 같은 경우는 한 5년째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특강비를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쪽 영종도 학원은 특강비 40만 원씩 때리고 있어. 왜? 나 돈 좀 여기서 돈 못 버니까 저기서 뭐 해야지. 준비를 안 됐어요. 왜? 그럼 되지 뭐. 그치? 자, 가죠. 자, 급수의 수령과 발산이라고 써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자, 줄줄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서 수열의 각항을 차례대로 덧셈 기호를 사용해서 연결한 식, 그러니까 무한히 더할 거야. 근데 무한히 더할 거야. 이거를 저희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었지? 수열의 합에서 했었잖아.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넣어가면서 더한다 라는 거를 저희는 급수라고 얘기할 거예요. 급수. 자, 100칸까지 더했어. 50칸까지 더했어. 이거를 저희 뭐 했었지? 뭐라고 했었지? 앞쪽에서? 수열의 합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유한계까지 더한 거였었죠. 기억하시죠? 근데 이 무한히 더한 거 있잖아. 무한히 더한 거를 저희는 급수라고 이름을 새로 붙일 거라고. 됐죠? 급수라고 붙일 거예요. 급수. 이 급수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학교에 들어가시면 급수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요. 급수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 네, 종류가 있어요. 테일러 급수가 제일 유명한 급수인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고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공부하기 앞서서 좀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니 세상에나 우리가 이걸 무한히 더하는데 무한히 더하는 건 생각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없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정말 생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편법을 쓸 거냐면 편법이야, 편법. 자, 그냥 k번째까지 더해, 이거를. 그 다음에 그 k를 무한대로 보내는 이 편법을 사용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왼쪽 거하고 완전하게 똑같은 식이 될까요? 됐죠? 한 달이 건너가긴 하지만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할 수는 없어. 그치? 우리 그러고 언제 그러고 있어. 그래서 얘를 그냥 1부터 k번째까지 더한 다음에 그 k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서 결국엔 요거랑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요거는 할 수 있다? 요거 어떻게 합니까? 얘는 사실 유한계까지의 합이지. 유한합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따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부분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부분합. 사실 우리가 수학원에서 했었던 건 뭐였어? 부분합을 구하는 과정이었어. 그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리미트만 띵 하고 씌우면 되는 거지. 리미트만 띵 하고 씌우면 이 무한대까지 들어간 거야 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밑에 있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야. 급수 이렇게 무한히 더하는 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힘드니까 우리는 어떤 짓을 할 거야? 어떤 k번째까지 더한 다음에 그 k를 무한대로 보내는 그런 편법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전체에
우리는 SN이라고 해서 N1까지 합이라고 했잖아. 이제는 그 N을 없애서 S라고 해서 이거를 급수의 합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급수의 합. 밑에 나와 있죠. 참고를 조금 보시면 돼요. 무한히 더했어가 아니라 이 N1까지 더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요런 짓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을 뭐라고 한다고? 부분합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부분합. 그래서 그 부분합은 우리 SN이라고 나타내기로 수학 1에서 약속을 했었던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미분적분 일단은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 전으로 넘어가는 거야. 수학 1 수학 2로.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요것들을 어떻게 수렴하고 발산하는지를 조금 보실 건데요. 똑같아요. 자, 똑같아. 요거 볼까? 확인 문제에 보시면, 확인 문제. 요거에 대한 수렴 발산을 조사하래. 수렴 발산. 보니까 얘는, 첫째 항이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에서 등비 수열의 합이죠. 기억나시나요? 등비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이 기억이 안 나시면 이런 것들 적어 두시면 좋겠죠. 옆에다가 아니면 맨 위에다가. 등비 수열의 합은, 등비의 합은 뭐였었냐면 R-1에 A에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등비 수열의 합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R이 공비였고 그 다음에 A가 첫째 항, R이 공비, 그 다음에 N은 항의 개수 이런 거였어요. 기억나셔야 돼요. 자, 혹은 저희가 이 R의 값이 1보다 클 때는 방금 썼던 거고 R의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를 바꿔서 N제곱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네. 자, 제가 수학원 수학도 공부하는 법 알려드렸어요. 자, 수학원 공부할 때 수학상, 수학하 공부하는 것도 완전하게 똑같은데, 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위쪽에다가 쓰거나 아니면 다른 색깔 볼펜을 써가지고, 그때마다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때마다 공부를 하시면 돼요. 괜히 막 이게 수학원이 뭐였었지? 수학원 뭐 예제 1번부터 예제 10번까지 쭉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서 연습하고 공식 써보고, 여기다가 적용시켜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저희는 단권화 과정이라고 하죠. 단권화 과정이야. 단권화 과정을 꼭 써주시면 되겠어요. 생명과학 1이나 생명과학 2, 뭐 화학 1, 화학 2 공부하는 거 완전하게 똑같아. 단권화 시키세요. 네, 한 권으로 만들라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합을 구해보자. 우리 K번째까지 더 할까요? K번째까지 한번 구해보자. K번째까지. 그러면 공비가 2분의 1이잖아. 첫째 항도 2분의 1이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1-2분의 1. 그 다음에 첫째 항이 2분의 1이었고 1-2분의 1에 K번째까지 이렇게 더하면, 자, 밑에도 위에도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약분 때려주시면 얘가 1-2분의 1에 K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유한번째까지 더한 거고, 그것을 뭐로 한다고? K번째까지 더한 게 아니라 무한번째까지 더하고 싶은 거야. 리미트. K를 무한히 SK 이렇게 하시면 얘가 뭐가 됩니까? 잘못 썼다. 1-2분의 1 K 이렇게 할 거니까 0이 되겠죠. 2분의 1 무한히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1에 가까워질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지. 자, 참 재밌는 거야.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쭉 무한히 더했는데 뭐에 가까워진대? 1이라는 숫자에 가까워진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죠? 자, 이거를 우리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재밌어요. 실생활에서 잘 생각해봐. 종이가 있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하면 뭐가 되니? 종이 하나가 되겠지. 이런 뜻인 거야. 이런 뜻. 그죠? 무한에 대한 개념은 왠지 뭔가가 비어 있을 것 같은데, 얘를 무한히 더하면 그냥 하나 자체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무한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답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한에 대해서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고? 네, 집합의 창시자 칸토어 아저씨요. 칸토어 아저씨가 미쳤죠? 네, 미쳤었어요. 그 아저씨를 조금 생각하시면 무한에 대한 개념이 참 그 당시에 센세이션이었다. 좀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1, 2, 3, 4 쭉 해서 n까지 더할 건데, 자, 이거를 우리 시그마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자, 요거는 뭐가 됩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이라고 하시면 되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얘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발산하겠지. 1, 2, 3, 4, 100 더하고 1000 더하고 1억 더하고 10,000 더하고 이렇게 하면 얘는 아마도 발산하겠지. 당연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거 있잖아. 자, 밑에 있는 거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어디? n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편법을 사용할 거냐면 k번째까지 더하고 그 k를 무한대로 보내는 이런 부분합이라는 편법을 사용해 볼 거예요. 그런데 요것도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기억나시면 참 좋겠는데 요거는 저거요? 네 뒤에 걸 분모지 부분 분수 분리법. 자, 이런 것들도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써놓으시면 된다 했었죠. 써놓으세요. 자, 부분 분수 분리법은 AB분의 1은 어떻게 된다고? 뒤에서 앞에 거 뺀 거분의 1, 그 다음에 분리 하는 거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되게 낯선데요. 뒤에는 유제나 예제에서 이거 계속 나올 거니까 아마도 막 그렇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거를 부분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분의 1, 그 다음에 분리 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거는 어차피 1로 삭제가 될 거니까 결국에 요것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다시 한번 계산할까요? 자, 1 넣었어요. 그 다음에 2 넣었어요. 3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K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우리 요거는 기억나시겠지? 자,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쭉쭉쭉 사라지면서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요것만 남죠. 이게 부분합이죠. 안 보여요? 네. 요걸 계산하시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것을 K를 무한대로 보내면 뭐가 됩니까? 뒤에 게 0이 되면서 1이 되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얘는 1의 수렴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1의 수렴해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되게 어렵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식. 자, 개념 2번은 조금 별표 칠까요? 네. 제일 많이 기억, 니은, 지글, 리을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괄호치고 교대급수라고 쓸게요. 교대급수. 여기서 정말 말 그대로 항해부호가 교대로 변하는 급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자, 우리 항이 1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 1 됐다, 마이너스 1 됐다, 1 됐다, 마이너스 1 됐다 이런 것들은 저희 뭐라고 했었지? 그렇지. 진동하는 수열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발산한다 라고 했었는데 이것들을 더해보겠다고. 자, 더해보는데 이거는 뭐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뭐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짓을 할까? 자, 생각해봐.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밑에 확인 문제를 좀 보시면 홀수 부분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첫 번째까지 더해볼까요? 첫 번째까지 더하면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그쵸? 두 번째까지 더할까요? 그럼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세 번째까지 더할까요? 그럼 뭐가 되나요? 다시 1이 되죠. 네 번째까지 더해볼까? 그럼 뭐가 되나요? 0이 되죠. 다섯 번째까지 더할까? 자, 그만 바보 같은 짓 하고 1이 되죠. 그러면 쭉 가다 보면 우리 SN이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져야지 수렴한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얘는 특정한 값에 가까워집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급수가 발산한다라고 얘기하죠. 됐죠? 특정한 값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 합이 특정한 값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1 됐다 0 됐다 1 됐다 0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 라고 써 있는데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밑에 있는 걸 볼까요?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 왜냐면 지금 요거는 홀수끼리의 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짝수 번째끼리의 합인데 그것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1 됐다 0 됐다 1 됐다 0 됐다 1 됐다 0 됐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 잠깐 볼까요? 밑에 있는 것도
여기 첫 번째까지의 합은 몇입니까? 첫 번째까지의 합은 밑에 있는 거 문제 2번이야. 마이너스 1이야. 자, 두 번째까지의 합은 뭡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야. 자, 세 번째까지의 합은 뭐냐면 여기까지잖아. 그럼 뭐가 되죠?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 되죠. 맞나요? 자, 네 번째까지 합은 뭡니까? 네 번째까지 합은 여기까지니까 가운데 것 이 사라지면서 S4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까지 합은 뭡니까? 여기까지니까. 그치? 이렇게 다 사라지면서 그냥 마이너스 1이 되겠죠. S6은 뭡니까? 여기까지 합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7분의 1 되면서 마이너스 7분의 6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홀수는 분명히 마이너스 1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짝수는 누굴 향해 가고 있나요? 짝수는 누굴 향해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있죠. 결국에는 무한대로 쫙 보내면 뭐에 가까워질까요? 그치. 다 홀수는 그냥 마이너스 1에 계속 있어. 그 다음에 짝수는 마이너스 1로 향해 가니까 극한값은 마이너스 1에 될 거야. 수렴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 적어둘게요. 하나만 더 적어둘게요. 자, 비교해서 적어둘 건데 확인 문제 그 옆에다가 적어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비교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안 나왔네요. 이렇게 옆에 거하고 지금 제가 써드린 빨간색으로 써드린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괄호가 있고 없고요. 괄호가 있고 없고요. 근데 괄호가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괄호가 있고 없고래. 무슨 차이인 거야 도대체? 자, 방금 이게 그 문제에서는 확인 문제에서는 얘가 발산한다고 우리가 공부했었어. 근데 지금 요 비교 문제에서는 뭐냐면 항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자, 얘가 첫 번째 항인 거야.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항인 거야. 두 번째 항은 여기까지인 거야. 오케이? 세 번째 항은 여기까지인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얘는 뭐겠어? 첫 번째 항까지 합이 뭡니까? 0이에요. 그냥 0이야. 두 번째 항까지는 뭡니까? 또 0이야. 세 번째 항은 또 0이야. 자, 이런 식이라서 항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첫 번째 항까지 합, 두 번째 항까지 합, 세 번째 항까지 합, 이렇게 해서 계속 0인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수렴입니다. 0의 수렴이에요. 이렇게. 되게 웃겨요. 괄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항이 달라지는 거야. 자, 여기 확인 문제에서는 뭐가 됐었어? 여기까지 첫 번째야. 여기까지 두 번째야, 세 번째야, 네 번째야 이렇게 되면서 1, 0, 1, 0, 1, 0 핑퐁으로 이렇게 늘어났었는데 여기 괄호를 한번 쳐줬다고 해서 0, 0, 0,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수렴하고 발산하고가 굉장히 달라져요. 괄호를 조심해서 쳐야 돼. 그래서 오케이? 굉장히 잘 나요. 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까 말씀드렸죠. 수열의 극한 너무 쉬워. 그래서 급수의 극한으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자, 우리 문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자, 지금 유형하고 끝이야. 유형 1번 갈게요. 자, 유형 1번. 급수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1번이요. 얘를 무한히 더하겠대. 자, 무한히 더할 수가 있습니까? 네. 네. 자, 무한히 더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K번째까지 더하고, 그 K를 무한히 보내는 이런 부분합 방법을 이용해 볼게요. 1 마이너스 루트 2n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했었어. 기억나시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지? 자, 1 넣었어요. 루트 3 빼기 루트 1. 2 넣었어요. 루트 5 빼기 루트 3 이렇게. 3 넣었어요. 알았다. 루트 7 빼기 루트 5 이렇게 가서 주르르륵 가서 어디까지? 2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k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갑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사라지는 건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사라져서 결국에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남는 거지. 그러면 루트 2k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남는 건데, 자, 이렇게 된 게 부분 합이었어. 근데 k를 무한히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히 보내면 이거 무한. 뭔데? 발산하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바로
부분합을 이용한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2번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2번. 지울게요. 자, 2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기 굉장히 중요해요. 시그마로 나타내야지 좀 보이십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를 더할 거예요. 누구를? 3n-2에 3n 플러스 1 요거를. 자, 그런데 우리 무한히 더할 수는 있다 없다? 무한히 더할 수는 없으니 어떤 짓을 하겠다고? 그치, k번째까지 더하고 그 k를 무한히 보내는 요런 부분합 방법을 이용해 보겠다고. 그런데 자, 요거를 계산할 건데 어떻게 계산됩니까? 어떻게 계산됩니까? 요거 정리해야지. 부무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신 거 분의 1, 그 다음에 분리 하시면 3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요 앞에가 3분의 1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이런 짓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1 넣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4분의 1 됐죠? 2 넣었어요. 빼기 7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됐죠? 그래서 쭉 가다가 k까지 집어넣으면 3k-2분의 1 3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누가 사라집니까?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사라지면서 결국에 남는 게 뭡니까? 앞에 3분의 1 까먹지 마시고 1 빼기 k 3k 플러스 1분의 1 요것만 남겠죠. 자, 이게 바로 부분수분리법을 이용한 부분합이었어요. 자, 그러면 k를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뭐가 남습니까? 요것만 남겠죠. 그쵸? 요것만 남아요. 3분의 1이 답이겠죠. 수렴값이겠네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수분리법을 또 앞에 써놨으니까 좀 요런 문제들 좀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뒤쪽으로 갈게요. 급수의 성질 볼게요. 급수의 성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별표 칠게요.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되게 둘이 몽실하게 써있는데 저희 밑에 있는 중심개념 있지? 중심개념 1번을 별표를 와장창 치실 거고 자, 밑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대우라고 쓸게요. 대우요. 네.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0이다. 요거는 문제 중간중간에 계속 쓰여요. 문제 중간중간에 계속 쓰이니까 뒤에서 한 문제에서 좀 어떻게 쓰이는지 보실 건데요. 급수가 수렴한대. 자, 어떤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되냐면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무한히 더했잖아. 무한히 더했다는 얘기는 A1, A2, A3, A4 이렇게 무한히 더해. 이렇게 무한히 더해서 어떤 특정한 값에 수렴한대. 특정한 값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봐봐. 뒤로 가면 갈수록 이 AN이라는 이 수열의 값이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테두리 안에 이렇게 급수가 수렴하려면 그죠? 그래서 리미트 AN 요 일반항은 끝으로 갈수록 0에 가까워지는 모래알보다 더 작은 값이 돼야 돼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무한의 개념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뒤로 가면 작아진다고 해서 더해서 뭐 어떤 값을 수렴한다고는 반드시 얘기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 명제 자체를 외워주시면 돼요. 자, 시그마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0이다 라고 해서 저는 어떻게 보통 외우냐면 시그마가 수렴하면 리미트가 0이다 이렇게 외워요. 네. 쉽잖아? 네. 저는 실이라고 외웠어요. 시그마가 수렴하면 리미트가 0이다 이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2번이 굉장히 잘 쓰이는 건데요. 자, 2번 옆에다가도 또 뭐라고 쓸 거냐면 발산 판정법이라고 쓸게요. 발산 판정법. 이렇게. 자, 이 발산 판정법이 뭐냐면 우리 급수를 매번 더한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는 이런 부분합 방법을 계속 써야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렇게 써서 플러스 무한대가 됐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어, 진동이 됐어 이렇게 하면 되게 허무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수렴한지 발산한지 판정을 하고서
발산하지 않는 것 같네?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야 시그마를 태워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게 계산하기 전에, 시그마를 계산하기 전에 리미트 값을 보고서 발산하나 발산하지 않나 이거를 대충 유추를 해보자는 게 바로 발산 판정법이에요. 그래서 리미트 A는 0이 아니라면 얘 시그마는 발산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 없어. 왜? 발산할 거니까. 그쵸? 자, 요거를 한 번 더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요거는 사실 2번은 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 우리는 지금 1번을 좀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2번도 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급수가, 아까 기억나시나요? 시그마 리미트. 자, 시그마가 수렴하면, 뭐라고? 리미트 AN이 0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거의 대우 뭐라고?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시그마 AN은 발산한다 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썼던 거. 그러면 얘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고 싶어. 확인 문제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리미트 값을 계산한 거야. 자, 리미트 값을 계산했더니 리미트 값이 뭡니까? 1차분의 1차니까 3분의 1이지. 0이 아니네? 0이 아니니까 요 급수는 뭐겠어? 발산하겠지? 그러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 없겠죠. 발산하는데 뭐하러 계산해? 그쵸?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오케이? 자, 여기 문제 1번 볼까요? 자, 문제 1번. 자, 문제 1번에 1번 보시면 급수가 발산함을 보이래. 발산하겠습니까? 오! 발산해요. 왜냐면,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n-1분의 n 플러스 1. 얘가 발산하는지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얘가 2분의 1이야. 0이 아니지? 0이 아니니까 위에 아까 요거 기억나시나요? 요거 리미트 A는 0이 아니니까 2분의 1이니까 시그마는 발산해. 이 아이는 발산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죠?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 그래서 요런 것들, 요거 있잖아. 방금 시그마 리미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의 대우, 요거라든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뭘 외우길 추천드리냐면 요 시그마 리미트 위에 있는 거지. 시그마가 수렴은 리미트가 0이다. 이거를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옆에 있는 요 발산 판정법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 증명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요거는 잘 안 나와.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요거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가 수렴은 리미트가 0이다. 이거를 자주 쓰이니까 좀 봐주세요. 자, 뒤에서 어떻게 요걸 썼는지 한번 보실 건데 보기 전에 우리 시그마에 대한, 급수에 대한 좀 간단한 성질부터 보고 가실게요. 자, 이 시그마의 성질 언제 했었어? 작년 수학 1에서 했었죠. 수학 1에서 계속 했었어. 시그마는 사실 뭐하고 비슷하다면 인테그럴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했었죠. 사실 이 시그마에서 발전된 게 인테그럴이거든요. 시간마다 유명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요 시그마는 수학 1에서 배웠고 인테그럴은 수학 2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요 시그마에 대한 개념, 확장된 개념이 이 인테그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저희 맨 뒤에서 배워요. 맨 뒤에서 우리가 배울 거야. 왜 이렇게 변했는지도 배울 거야. 네, 미적분에서는 온갖 것들을 다 배워. 우리가 지금까지 다 생략했던 것들 있잖아. 그것들 다 배울 거야. 걱정하지 마요. 자, 그러면 요 시그마에 대한 성질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 첫째 줄 한번 볼게요. 급수가 수렴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수렴할 때만 더하기 분리할 수 있어요. 빼기 분리할 수 있고요. 실수배 분리할 수 있어요. 우리 뺀 거 뭐지? 곱하기 나누기 됩니까? 안 됩니까? 분리 안 돼요. 분리 안 돼요. 인테그럴에서도 똑같았었어. 분리 안 돼요. 네, 분리 안 돼요. 네, 왜 그런지 설명드릴까요? 아니요, 안 해주셔도 돼요. 네, 한번 쭉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다 분리가 된다.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유형 2번 같은 문제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유형 2번. 자, 유형 2번. 급수가 수렴한데. 급수가 수렴한데? 우리 이 급수가 딱 나오잖아. 시그마가 딱 나오면은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일반항으로 바꿔주시고 기호로 바꿔주시면 훨씬 더 계산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대요. 자, 무엇입니까? 네. n분의
an 마이너스 2가 수렴한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다가 누가 옆구리를 푹 찔렀어. 그래도 나와야 되는 명제가 하나 있었죠? 네, 시그마가 수렴하면 리미트가 네, 리미트가 0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그마가 수렴했어 하면은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시그마가 수렴한데 리미트가 0이요. 이렇게. 됐니?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또 나온 게 리미트 n분의 a는 뭐라고? 2야. 라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어디다가 적용할 거예요? 자, 뒤에 있는 요 문제, 리미트 문제에다가 적용할 거예요. 자, 분모 분자에 똑같이 뭘로 나눕니까? n으로 나누시면 n분의 an 플러스 n분의 1 3의 n분의 an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자, 그러면 방금 뭐라고 요게 뭐라고 했어? 요게 2라고 했었지. 그래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2일 거니까 4. 그 다음에 n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갔으니까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라고 했었지. 6 플러스 1 해서 4분의 7이라고 나오시면 되겠죠. 문제 어렵지 않아요? 문제 어렵지 않아? 방금 뭐라 했어? 시그마가 수렴하면 리미트가 0이다를 계속 이용했어요. 어디에 수렴한다? 수렴값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는 중요하잖아. 왜? 시그마가 수렴하면 리미트가 0이라는 요 성질을 이용해 먹을 거니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죠? 네. 자, 밑에 것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그 다음 페이지는 급수의 성질은 굉장히 쉬우니까 요거는 그냥 맛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수렴하는 두 급수 시그마 an, 시그마 bn이 있어요. 그러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알파의 수렴에 베타의 수렴에 이렇게 하시면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립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거는 2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7이고요. 두 번째 거는 알파 마이너스 2 베타는 5겠죠. 자, 두 개를 연립하시면 돼요. 자, 앞쪽에다가 두 배를 할까요? 앞쪽에다가 두 배 하시면 그 다음에 뒤가 5 이렇게 될 거니까 두 개를 빼면 3알파는 9, 알파는 3. 베타의 값은 뭘까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까요? 네, 끝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쪽에다가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오시겠죠? 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다음 숙제는 요 39쪽까지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뒤쪽은 조금 여기에서 확장 발전된 문제가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